캄보디아에는 이미 한국 실정법을 어기고 도피한 수배범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지금 스포트라이트 빵빵빵빵 터뜨리는 거거든요. 범죄 단지에 가서 설명을 다 들어요. 여기가 어디고 이미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휴민트들이 있어요. 정보원들이. 탐정님 1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핵심은 올라가면 중국 조직이에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 분석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작년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알고 있냐? 행정부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뭐 내지는 이제 알았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서야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모든 로드샵이나 가게, 건물주, 상점 주인들은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거의 한 70~80% 이상이. 왜 그러냐? 중국에는 1대1로 정책이라는 게 정말 오래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어떤 확장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항구, 공항, 고속도로를 전부 다 중국인이 해준 거예요. 중국인의 자본과 중국인의 노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훈센이라는 그 총리가 독재를 지금 2대째 하고 있거든요. 40년째. 중국인들의 자본이나 이런 확장, 1대1로 정책을 분명히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청부살인 당하거나 망명을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고 친중 정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정책 안에서의 모든 인프라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인에게 좋게 이렇게 해왔다라는 게 이제 양적인 부분인 거고, 이제 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최근 사태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2015년에서 19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범죄 관련된 대규모 소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불법 카지노나 뭐 인신매매나 장기 적출이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불법 자금들, 검은 돈들, 범죄로 인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한 이득들이 캄보디아 안에서 만들어진 카지노라든지 리조트, 호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호텔, 불법 카지노, 리조트, 호텔 이런 사업들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니까 중국 범죄 조직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에서 중국인 상대로 온라인 사기를 벌입니다.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면 엄청난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범죄 행위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3명, 17명 정도였거든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실종된 사람이. 그런데 2024년도에 220명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엄청난 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8월 달까지만 330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는 550명이다. 국정원에서는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 휴민트들이 있어요. 정보원들이. 탐정님 1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피해자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종이 돼서 들어간 분들 말고 캄보디아에는 이미 한국 실정법을 어기고 도피한 수배범들이 많아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는 비자가 없어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국의 실정법을 어겨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음적인 생활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 여행사 가이드나 이런 업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원래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계 회사 캄보디아 지사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납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꼬임을 당해서 간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가 카지노의 맛을 들입니다. 불법 카지노에.
그 카지노가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 있겠죠. 그러면 하다가 돈이 이제 떨어지면 자주 가니까 중국 갱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인들이 내가 돈을 좀 빌려줄게. 이율은 10%야 괜찮아? 그럼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순간 이제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돈을 뭐 갚지 못하거나 장기간 못 갚는 사람, 우리 사채업자들이 끌고 가듯이 계속 가면 지금 범죄단지와 같은 빌리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단지 안에는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뭐 이발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얘기들 진술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카지노나 이런 걸로 잘못 엮여서 범죄 조직에 들어간 거죠. 한국에서 실종된 인원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루트. 또 한 가지는 인접국가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태국에서 납치당해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피해자가 아니고 자발적 피해자도 있고, 거기에서는 자기가 실정법을 이미 한국에서 어겼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하겠다. 근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만의 낙원처럼 만들어놨대요. 거기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받아요. 매출이 좋은 사람은 인센티브도 받아요. 매출의 5%, 10%.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성매매와 마약에 탕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생태계를.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로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팩트였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중국의 자본이고, 저도 뭐 얘기하면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1대1로라는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중국의 범죄 조직이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로 들어왔고, 범죄 조직이 하는 비즈니스는 전부 다 카지노,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터전이 형성이 됐고, 중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다가 처벌이 세기 때문에 인접국가,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자국민에 대한 보호 정책과 보고와 조사에 대한 어떤 그런 예고나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무성에서 벌써 3년 전부터 아주 위험한 국가다, 일본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러고 있는 게 아주 큰 차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자금이체를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끝납니다. 이 디지털화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여권하고 스마트폰 하나만 뺏으면 된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 되는 상태니까 어떤 재테크나 금전적인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월급을 한국에서는 한 3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여기 오면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그럴듯하게 속이면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가버넌스, 국민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좀 피해자가 많이 양상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시아누쿠빌에 우리나라 뭐 2차관이 가고 국정원 직원이 가고 국수본에서 갔다 왔죠. 우리나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활동하고 있는 사람 60여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아누쿠빌을 2차관이 가서 캄보디아 관료들한테 설명을 듣습니다. 범죄단지. 이 단지가 중국말로 웬치 그러는데, 범죄단지에 가서 설명을 다 들어요. 여기가 어디고, 이미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시아누쿠빌 그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 지역만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단지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시아누쿠빌에 있는 복고산 안에 있는 그 컴플렉스 주변 반경으로 다른 범죄 단지들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인 광고가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 범죄 단지에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그 친구들이 이슈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슈가 확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 유튜브와 제 채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리안 데스크 가는 경찰이 없을 거다.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하고, 일단 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스크 하나 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코리안 데스크는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냥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관료들이. 근데 이게 훨씬 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코리안 데스크를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데스크를 만들어 놔야 소식이라도 듣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단지 비어있는 데 가가지고 설명 듣고 온 게 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캄보디아 경찰들이 던져준 사람들이에요. 60몇 명은. 자바로 신고한 사람 한두 명 있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지금 스포트라이트 빵빵빵빵 터뜨리는 거거든요. 어떤 역량도 안 되고 로드맵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걸로 꼬리 자르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핵심은 올라가면 중국 조직이에요. 그 중국 조직에 대한 것들은 지금 커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 진짜 순진하게 모르고 진짜 끌려가가지고 감금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해와야죠. 장기 밀매로 연관이 완전히 돼 있고요. 그건 옛날부터 제가 하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목적이에요. 불법 카지노나 도박이나 스캠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을 고수익 알바로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이들이 딱 갔을 때는 일단 때린다는 거죠. 쫄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놓은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일을 시키겠죠. 돈 되는 걸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시켜보고 저걸 시켜보고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키웁니다. 거기서.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킬을 연마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중간체까지 키운다라는 거예요. 주특기를 발견했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니네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월급도 주고 실제로 인센티브도 주고 성매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서 다 카지노도 게임할 수 있게 해주고 마약도 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거죠. 익숙해지게 만드는 건데 이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일단은 때려보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고문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을 하나 납치해 왔으면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을 못하면 돈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럼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다른 쪽에 팔아요. 안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장애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 정말 뽑아먹을 게 없을 때 장기 적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더 이상 얘는 나올 게 없다. 그러면 배가 와요, 배. 그러니까 시아누크빌이 부산항처럼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배에 태워서 중국으로 오네요. 그럼 중국으로 팔려간다라는 건 장기 적출이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도 잠깐 나왔어요. 각막 빼고 간 빼고 이런 걸 협박한다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